자, 대화가 필요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준, 책에서 공포의 두 시기들은 선생님한테 도장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았잖아. 너라면 의심을 받았을 땐 기분은 어땠고 그때 있었던 일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진짜로 배가 아팠는데 그때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배 안 아픈 걸로 계속 봐서 그때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 너는 어떤 경험이랑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난 진짜 억울해서 나도 학교에서 휘파람 안 불었는데 휘파람부터 의심 받다니까. 진짜. 어. 그리고 선생님, 말해. 저는 이제 퀴즈 한 개 하고 이제 끝나요. 그래. 최기봉 도장을 보내준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 세준아, 대금 손 들었잖아. 유보라. 맞아. 이제 끝이에요. 그럼 저도 할게요. 대금이 잠깐만. 우리 세준이가 어쨌든 이 책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또 자신의 경험을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자고 얘기한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의심을 받았고 그래서 의심받은 것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두시기를 왜 의심했을까? 그냥 무턱대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두시기를 의심할 나름의 어떤 그런 근거가 있었거든. 두시기를 의심한 근거가 쓰임 보니까 이 책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서 두시기를 의심한 근거 세 가지를 찾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장이 없어지자 나만 송수했어요. 그 도장이 없어진 날 아이들이 남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 어때? 의심의 근거가 되지 않아? 되지요. 응? 되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어떻게 그거? 자, 책 30쪽,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장 때문에 음. 속이 시원해지고 제 고생을 한 거는 공포의 두 시기들이었어.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준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뜻이 지금 세준이가 말한 그 뜻이 무슨 뜻이야?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해 볼까? 공포의 두 시기들이 도장이 없어졌을 때 음. 제일 속이 시원한 거는 왜 어, 공포의 두시기가 도장이 없어지면 제일 속이 시원하냐고.
왜냐면 도장 때문에 제 고생을 한 것은 공포의 두시기들이기 때문에. 왜 도장 때문에 공포의 두시기에 계속 고생하는데? 어, 도장하고 계속 고생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어, 울보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음. 자, 대금이가 한번 설명해 볼까? 지금 세준이가 말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맨날 그 공부에 두시기들이 장난만 쳐가지고 맨날 울버도장 받으니까 때려치고 내가 그거 봤는데 그 뒤에 맨날 나가 청소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후이 가장 안 좋을 거고 만약 그 도장이 없어진다면 가장 편할 가장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지금 대금이처럼 이렇게 종합해서 말할 수 좋겠다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그 전에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12쪽에 도장판이 생겨서 아이들이 긴장했다라고 나오거든. 왜 도장판이 생겨서 아이들이 긴장했을까? 도장판이 생겨서 아이들이 긴장한 이유가 뭐야? 12쪽에. 선생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어? 아니, 이해는 했는데 왜 그런지 전 좀 잘 그래? 못하겠어요. 12쪽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12쪽을 한번 잘 읽어봐, 다시 한번. 넷째 줄, 세준이가 읽어보겠습니다. 12쪽. 아이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기봉 선생님은 아이들이 떠들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고함을 질렀다. 몇 번의 고함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어린이에게는 벌로 청소를 시켰다. 문제는 최규봉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고함을 몇 번 질렀는지 잘 기억을 못한다는 점이다. 닷새 만에 처음 고함을 들었는데 청소하는 아이가 있었고 때로는 하루에 고함을 3번이나 듣고도 그냥 넘어가는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도장판이 나타났으니 아이들에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될 셈이었다. 거기까지 세준아. 자, 거기 읽었는데 왜 아이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알 것 같아요. 대금이가 한번 설명해 주죠. 사실 고함 지르면 그냥 좀 시끄럽게 있으면 넘길 수 있지만 그 도장에 찍기 안 좋은 도장에 찍히면 선생님이 안 까먹으니까 절대로 그게 왜 절대로 안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걸리지 해야 돼. 세준이, 대금이 말 이해했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자, 대금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볼까? 좀 세준이가 이해하기 쉽게. 원래는 그 고함을 지르고 우리도 말 안 들으면 그 걸레 청소를 하는데 도장판이 생기면 아이들이 울보 도장을 찍힌 애들은 꼭 청소를 해야 돼. 빠지지 없고.
넘길 수 없으니까. 자, 세준아, 그 최기봉 선생님의 반에 벌칙이 뭐였다는 거야? 청소하는 거요. 청소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이 청소하는 거야? 어떻게 되면 청소하는 거야? 아니 고함을 많이 질러도 고함을-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 세준이가 얘기해봐. 어떤 애들이 벌로 청소하는 거야? 고함을 계속 지르는데도 음, 그냥 계속 딴짓하고 있는 아이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번 걸린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 번 걸리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최기봉 선생님이 성격이 어떻다는 거야? 최기봉 선생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야? 기억을 잘 못. 기억을 잘 못해.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해. 그래서 그 아이가 몇 번 걸렸는지를 때로는 뭐 한다는 거야? 까먹더라. 기억을 못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날 세준이가 최기봉 선생님한테 3번 걸렸어. 근데 3번 걸렸으면 당연히 벌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최기봉 선생님이 금방 세준이가 3번 걸린 거 자체를 뭐 해버린 거야? 까먹었어. 까먹어버린 거야. 그럼 세준이는 청소를 해 안 해? 아니에요. 안 해도 됐다는 얘기야. 그걸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도장판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세준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왜 기억을 도장판만 보면 음. 도장판만 보면 음, 누구 도장이 찍혔으면 그러면 걸레질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장판에 찍힌 이상은 최기봉 쌤이 그걸 잊어버릴 리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최기봉 쌤이 까먹기를 기대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하게 된 거야? 더 공부하려고 노력. 꼼짝없이 걸리면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뭐 하지 말아야 돼? 장난치거나 여러 번 걸리지를 걸리면 말아야 되겠지. 걸리지를 말아야 되지. 그리고 걸리지 않을 거면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지. 긴장이 풀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딴짓하고 장난하다가 스마트 혼날 거고, 스마트 혼나면 도장 찍힐 거고, 도장 찍히면 청소할 거고. 이제 이해가 가? 네. 자, 그런데 쌤은 이 말이 좀 틀렸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아이들 중에는 긴장하지 않은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포의 두시기들은 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포의 두시기는 긴장하지 않았을 것 같다. 왜? 왜냐면 공포의 어차피 맨날 두시기들은 어차피 맨날 걸리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걸리면 바로 그냥 울보 도장에 찍힐 것 같아요. 공포의 두시기들은 어차피 자주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공포의 두시기들은 오히려 또 반대로 이 책에 따르면 그 선생님이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걸리고도 청소를 안 하는 일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공포의 두시기가 청소하기 싫으면 걸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긴장하는 거 아니야, 공포의 두시기는? 반대로 긴장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누굴까? 오히려 그 도장판이 생긴 걸 좋아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있지 공주리. 않을까? 공주리가 공주리. 찬성한다. 왜? 최기봉 선생님. 왜냐면 공주리는 원래부터 청소를 좋아했잖아요. 원래부터 청소를 좋아해서 또 최기봉 선생님. 최기봉 선생님 왜? 인제부터는 까먹지 않고 아이들 제대로 버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세준이나 대금이는 도장판 생기는 걸 더 좋아했을 것 같아. 왜 세준이나 대금이는 도장판 생기는 걸 더 좋아했을까?
만약에 최기봉 쌤 반이었다면 세준이나 대금이 같은 아이들은 더 좋아했을 것 같아. 왜? 한 번도 저 걸린 그냥 적이 청소를 없으니까. 좋아해요. 어? 저는 그냥 청소를 좋아해요. 아, 그래? 그렇다고 걸려서 네. 벌로 청소하는 것까지 좋아? 네. 어, 그냥 조금 다 청소하고 나면 내가 이만큼을 청소해서 좀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래, 그래. 자,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 평소에 걸리지 않는 애들, 모범생들, 선생님한테 예쁨 받는 아이들은 도장판이 생겨서 그 애들은 울보 도장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도장을 받는 거야? 최고 도장을 도장.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 최기봉 선생님이 엄지 도장 잘한 일도 자꾸 잊어버릴 텐데, 엄지 도장을 많이 받으니까 그 애들이 잘했다는 거가 확실히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이해가? 또 네. 어쩌다가 대금이가 실수로 한 번 걸렸어. 어쩌다가. 근데 그날 최기봉 선생님이 뭐 기억력이 막 없기 때문에 야 대금이가 한 번 걸렸는지 몇 번 걸렸는지 기억을 못하고 대금이를 청소하고 가. 이러면 대금이가 엄청 억울할 거 아니야. 근데 어쩌다 한 번 걸린 대금이는 그 도장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으니까 청소할 리가 없겠지. 저 한 번밖에 안 걸렸잖아요 라고 청소할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들에게는 그 반의 모범생들, 그 반에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이 판이 생겨도 뭐해? 두려울 게 없겠지. 지금 쌤 얘기 이해가 가? 네. 그래서 어떠한 없었던 법이 새로 생겼어.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막 의견이 엇갈려. 예를 들면 요즘에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런 법이 생긴대. 그 이제 단속을 막 한대. 그 차들이 우회전할 때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신호등 관계없이 이렇게 우회전을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앞으로는 우회전을 하더라도 먼저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 그러지 않으면 교통경찰이 적발해서 범칙금, 뭐 5만 원이 5만 원 이렇게 범칙금을 물린다는 거야. 그러면 운전자들이 긴장을 해야 될까, 긴장하지 않아야 될까? 해야죠. 긴장해야지.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찰관한테 범칙금을 물으니까. 그러면 벌금 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야. 어떤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까? 보행자. 왜냐면 운전을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물론 보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속 좌우를 잘 살피는 사람. 원래 우회전할 때 보행자들이 지나가지 않나를 서서 확인하고 가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벌금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긴장할 필요가 없겠지. 없어요. 오히려 늘 저렇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거를 더 찬성하겠지. 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평소 도장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게 왜? 자기들이 계속 걸리니까 이제 그랬으니까 그 도장이 없어지면 가장 큰 이익을 볼 게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이 두식. 두식이. 그래서 실제로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번 사건으로 누가 제일 이익을 보는지 그거를 가지고서 용의자라고 그러는데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범위를 압축한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일이 시행됐을 때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군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죽였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따져서 그 살인범을 찾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물론 꼭 그게 일치하진 않지만. 자, 세 번째.
자, 30쪽, 31쪽에 세 번째 그렇게 의심한 근거. 지금 두 가지는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지. 31쪽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얘기했네. 중간에 낀 두 번째 근거를 여러분이 떼먹고 얘기했네. (31쪽) 자, 대금이가 넷째 줄 너희가 아니면 누구야? 라고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요. 재치가 없는데요. 아, 대금이 책이 없어. 그럼 네, 세준이 떡이 놔두고 왔어요. 그래. 세준이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니면 누구야? 생각해봐. 도장 때문에 제일 고생을 한 게 바로 너희잖아. 우리 반에서 도장을 훔쳐갈 만큼 간이 큰 놈들도 너희잖아. 도장이 없어져서 제일 속이 시원한 것도 너희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 너희 도장이 없어진 날 남아서 청소했지까지 해서 거기에 지금 세 가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뭘까? 자, 요 부분이야. 우리 반에서 도장을 훔쳐갈 만큼 간이 큰 놈들도 너희잖아. 요게 또 의심의 근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장을 훔쳐가고 싶을 만큼 할 애들은 너희잖아. 아니, 훔쳐가고 싶어 한다는 건 아까 앞에서 얘기할 거잖아. 너가 이걸 훔쳐감으로써 너희들이 제일 이익을 볼 거다. 너희들이 도장 때문에 제일 고생했으니까 도장이 없어지길 제일 바라지 않았냐. 그 얘기는 아까 한 얘기고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반에서 도장을 훔쳐갈 만큼 간이 큰 놈들도 너희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 대금 이게 무슨 말일까? 간이 크다. 간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만큼 훔쳐가고 싶은 로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니까. 대금아. 간 크다. 너 왜 이렇게 간이 크니? 간 큰 남자라는 혹시 못 들어봤어? 간이 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세준이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들 만약에 아빠가 세준이나 대금이 아빠가 어디 가가지고 난 집안일 하나도 안 해. 난 설거지도 안 하고 난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건 다 여자가 할 일이지. 난 그런 일 하나도 안 해. 난 그리고 애들하고도 안 놀아줘. 그건 뭐 엄마가 할 일이지. 그걸 뭘 남자가 해. 난 그런 일 안 해. 라고 하면 옆에 듣던 사람들이 아주 간 엄청 크네. 어떻게 그러고도 살아? 이 간 큰 사람 봐. 이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만큼 이삭이 시도한다는 뜻인가? 그만큼 뭐라고? 그만큼 일하는 걸 싫어하는 뜻인가? 자, 세준이. 저는 그냥 간에 욕심이 좀 들어있어서 간이 크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간 크다라는 말을 잘 모르는데 간 크다라는 말은 대범하다라는 뜻이야. 무서워할 게,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뜻이야. 거침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마도 그 간에서 용기가 나온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나 봐. 그렇기 때문에 간 크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밖에서 계신데 여러분들이 막 집에서 방에서 게임을 막 해. 그러면서 야 나 너 게임했다 그러니까는 야 뭐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 했더니 아니 엄마 아빠 밖에서 TV 보고 계셨는데 그랬더니 얘 너 이 간 큰 거 봐. 너 그러다가 엄마 아빠 갑자기 들어가고 게임하는 거 걸리면 너 완전히 뭐야 끝장일 텐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게임을 해. 얘 간 큰 거 봐. 이럴 때 간 크다는 말을 쓴다는 거야.
간 크다는 말이 좀 이해가 가? 네. 선생님, 대금. 간이 큰데 똑똑한 사람은 엄마 몰래 엄마 발 옆에서 게임하고 싶을 때 나 무거운 가구로 문 막은 다음에 게임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 반에서 도장을 훔쳐갈 만큼 간이 큰 놈들도 놀잖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식이가 평소에 이렇게 뭐하게 거침없이 대범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심해가지고 도장을 훔쳐갈 생각 자체를 뭐해? 못한다는 거야. 왜? 걸리면 뭐 할까봐? 혼날까봐. 두려워서. 근데 이제 이 간 큰 사람들은 에이 뭐 걸리면 걸리라지 뭐 까짓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간 크다. 아까 쌤이 이제 간 큰 남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집안일은 여자가 하고 바깥일은 남자가 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남녀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없고 아빠들도 집안일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여전히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날 남자 같은 사람이다. 너 그러다가 아내한테 쫓겨나려고 그러냐? 아내한테 혼날라고 그러냐? 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간 크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표현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라는 그런 표현도 써.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너무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저지를 때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할 근거가 세 가지가 제시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기봉 선생님이 이 두 시기를 의심하는 거는 정당하다. 아니다. 그래도 의심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해? 세준이. 저는 음.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의 힌트는 있지만 아직 정확한 거는 아니잖아요. 대금이. 저도요. 왜? 어차피 확실한 근거가 없잖아요. 두식이 있다면 남자 화장실에 엉성이 찍혀 있을 거고 그러기 했는데 바로 버렸을 건데 그렇게 남자애들 막 찍고 다니는 않을 건데 자, 그렇지. 그래서 심없다고. 우리는 심증이라고 그래. 심증.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고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른바 물증.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룰.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나 형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일단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죄가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증거로 밝혀내야지 그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미리 이 사람이 죄이다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때? 세준이나 대금이는 의심을 좀 하게 돼? 아니면 아예 의심을 안 해? 어떤 일이 전 벌어졌을 때? 의심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금이는? 저는 아직 가끔씩 의심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 거의 의심 안 해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대금이하고 세준이가 아끼던 펜이 있었는데 그 펜이 갑자기 뭐해? 없어졌어.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의심을 안 해, 주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의심을 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드는지 또 의심이 들었을 때 그 의심이 들었다 하더라도 의심하면 안 돼라고 이제 그거를 자기를 그 의심을 누르는지 아니면 의심하는 사람에게 야, 너 혹시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네가 혹시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뜻 먼저 얘기하는지 대금이는 어떤 편이야? 저는 일단 좀 의심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중간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거의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째 거의 의심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태도네. 세준이는? 저는 살짝은 의심이 들 것 같긴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에 관해서 했던 얘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준이가 아까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였지? 그거 최기복 선생님의 도장을 보내준 사람은 그렇지. 누구였어요? 유보라 아, 쌤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누가 보내줬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유보라 쌤은 왜 최기봉 쌤에게 도장 선물을 했을까? 저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가지고 뭐라고? 자신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소리. 자신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옳은 뜻이라는 거던데요. 근데 왜 도장을 선물하면 왜 자신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건데? 최기복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자기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금이 말이 쌤이 정확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줘볼까, 대금아? 대금아, 그리고 네가 머리만 보이고 네 입이 안 보여가지고 쌤이 네 말을 알아듣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너 말소리도 알아들겠지만 네 입을 보면서도 쌤님이 너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음, 그 유보라 쌤이 음, 원래 그 최교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알아봐주면 좋겠가지고 선물 보냈어요. 그래도 알아봐주지 못하니까 좀 그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의 질문은 왜 도장을 보내면 알아볼 수 있냐고. 최기봉 그 도장을 보내면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 있냐고. 그만큼 제가 최기봉 선생님이 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자신 알 거라 생각하고 보냈던 것 같은데. 도장을 선물을 했다. 그러면 최기봉 선생님이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 선물을 보낸 사람이면 나를 좋아할 사람이다. 나를 좋아할 사람은 유보라다. 그러니까 유보라 자신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네. 자, 세준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좀 더 생각해봐요. 쌤님은 대금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 유보라 쌤은 어떤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 좀 쌀쌀 맞은 사람. 어렸을 때 쌀쌀 맞은 사람이 어렸을 때? 어, 어려? 자, 그건 여러분들이 몇 쪽을 보면 되냐면 77쪽. 자, 76쪽부터 여기 76쪽에 최기봉 쌤한테 편지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준이가. 그리고 대금이가 책이 없으니까 한번 다시 잘 들어보겠습니다. 76쪽. 세준이. 최기봉 선생님, 얼마 전 도장 선물을 보냈던 제자입니다. 사실 전 선생님을 참 많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늘 노력했죠. 하지만 1년 내내 선생님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지요. 매일 선생님 책상을 닦고 교실 청소를 열심히 해도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끝났으면 집에 가라는 말만 하셨죠.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집에 가면 제게 관심을 주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엄마만 있었을 뿐이었고요. 한 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학교에 가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결석한지도 모르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과 같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때는 아이들을 잘 쳐다봐 주는 선생님이 되자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전 역시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반에서 15년 전의 저와 닮은 아이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유치하지만 도장을 보내면서 선생님이 저 같은 아이를 바라봐 주시길 바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린 선물까지 잃어버린 선생님이 참 원망스럽더군요. 자, 거기까지. 하지만 태준아, 거기까지 잘 읽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왜 아까 대금이가 추리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왜 반대했는지 대금 알겠어? 네. 아, 왜? 왜 선생님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 원래 최기봉 쌤을 엄청 좋아하는데 관심을 1위도 안 줘도 아이까지 안 주니까 너무 슬픈데 얘가 선물까지 잃어버리다가 원망스러웠던 것밖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대금이는 아까 도장을 선물하면 그 선물할 만큼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 중에 유보라를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리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유보라 쌤님은 최기봉 쌤이 자기를 뭐 한다고 생각한 거야? 싫어한다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른다고 그랬지. 자기가 심지어는 결석했는데 결석한 것 자체도 모르는 자기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최기봉 쌤이 도장을 보냈다고 해서 최기봉 쌤께 도장을 보냈다고 해서 유보라 쌤을 알 거라고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어때? 대금아? 그렇게 같긴 하네요. 그렇다면 왜 유보라 쌤이면 최기봉 쌤한테 도장을 보낸 거야? 처음에 도장 선물한 거야? 왜냐면 세준이. 최기봉 선생님이 자기를 관심이라도 주면 좋겠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누군지라고 말하고 그 관심을 갖게 달라는데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걸 보냈기 때문에 지금 대금이가 말한 대로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보냈다고 하는 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리인데. 세준이. 저는 그냥 최기봉 선생님의 기억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기억을 해보려고 그러면서 기억력을 좀 늘리려고 그래야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기억력을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세준이가 읽은 부분에 답이 나와 있었는데, 자, 여기 77쪽에 세 번째 문단에 선생님 반에서 15년 전에 저와 닮은 아이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유치하지만 도장을 보내면서 선생님이 저 같은 그 아이를 바라봐 주시길 바랐어요. 왜 보냈다는 거야? 도장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야? 자신과 닮은 아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자신과 닮은 그 아이를 바라봐 주시길 바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도장을 보냈다고 했잖아. 그럼 자신과 닮은 그 아이는 누굴까? 공주리. 왜 공주리라고 생각했어, 대금이? 그때 그 최기호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공주리를 배우고 있고 유부라도 닮았던 것 같아가지고요. 대금아, 다시 대금이 머리통밖에 안 보이고 머리카락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고 세준이가 먼저 얘기해보죠. 왜 공주리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 책에 선생님 방 곤주리와 비슷했던 15년 전의 보라예요라고 말했잖아요. 어디?
맨 마지막에요. 아, 제일 마지막에. 아, 네. 그래서 공주라 생각했다.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대금이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볼까? 왜 대금이는 공주라고 어떤 생각했던 거야? 말이야? 왜 그 15년 전 저와 닮은 아이가 공주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때 15년 전에 닮은 아이인데 이거 왜 그 말이 들었지? 자, 이 책에서 보면 공주리는 어떤 아이였어? 걸레질을 엄청 청소를 잘하고 세탁도 잘하는. 엄청 잘해. 걸레를 엄청 잘 빠고 청소를 잘했던 애죠. 그렇지, 청소를 잘하는 아이라는 특징이 있었어. 근데 그 특징 말고 또 무뚝뚝해요. 쌀쌀 맞았어요. 공주리가? 자, 37쪽 보겠습니다. 37쪽 책. 세준아. 37쪽이요? 37쪽. 네. 자, 36쪽 제일 마지막부터 읽겠습니다. 어, 공주리는 36쪽 공주리는 제일 머리를 공주리는 머리를 너무 세게 묶어서 늘 눈이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아이.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은 아이였다. 최기공 선생님은 공주리가 걸레를 깨끗이 빨아 인간 세탁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 공주리도 있었구나. 자, 최기봉 선생님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최기봉 쌤에게 공주리는 어떤 아이야? 걸레를 깨끗이 빠는 걸레를 깨끗이 빠는 인간 세탁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잖아. 그걸 몰랐다고. 또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은 아이였다고. 왜 최기봉 선생님은 이 공주리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을까? 계속 말을 안 공주리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니 뭐라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 누가? 최기봉 선생님이 공주리한테 아예 관심을 손톱만큼이라도 갖지 않아서 그렇지. 대금이는 아까 다른 얘기했던데 지금 세준이는 최기봉 쌤 탓이다. 최기봉 쌤이 공주리에게 관심 갖지 않아서라고 얘기했는데 대금이는 어때? 저는 원래 공주리가 말을 잘 안 하고 표현이 무뚝뚝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기억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반대로 대금이는 지금 최기봉 쌤이 아닌 공주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공주리가 평상시에 발표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기봉 쌤이 공주리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기가 어렵겠지. 결국은 뭐 이게 두 사람 모두의 어떤 그런 문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존재감 없는 아이. 근데 15년 전에 누구도 이 유보라 쌤도 그 반에서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야.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최기봉 쌤한테도 반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는 자기가 공주리가 닮은 어떤 그런 아이였고 이 최기봉 쌤한테 그 도장을 선물한 이유는 바로 그 공주리와 같은 아이에게도 뭐 해달라고? 관심 좀 가지라고. 그 아이들도 좀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자기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가 최기봉 쌤에게 인정받고 싶고 최기봉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 했었는데 최기봉 쌤은 자기한테 하나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 유보라 쌤님이. 그래서 다시는 자기처럼 상처받는 아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지. 자, 그런데 최기봉 쌤님은 왜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 관심 주는 법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관심 주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래. 그럼 왜 관심 주는 법을 몰랐어?
왜 최기봉 선생님은 관심 주는 법을 모르는 거야? 세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왜 최기봉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책 79쪽 보겠습니다. 79쪽에 둘째 줄. 읽어요? 아, 난 따뜻한 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라야. 남에게 정을 주는 법도 몰랐어. 난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무서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은 사람이 되려고 했지.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 아무 영향도 안 주는 사람. 기억에 남지도 않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았거든. 최기봉 선생님. 거기까지. 자, 왜 최기봉 선생님이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가? 네, 남에게 정을 주는 법도 몰랐고, 아이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도 무서워서. 자, 그래서 최기봉 선생님이 여기 62쪽도 보겠습니다. 세준이. 그냥 다 읽어요? 62쪽 밑에서 다 하실 줄. 62요 아니면 1이요? 62쪽 밑에서 다 하실 줄. 최기봉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최기봉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싫었다. 친척집과 고아원을 10번 넘게 옮겨가며 살다 보니 누구에게도 정이 주기 싫었다. 거기까지. 운동장에 가볼 때 자, 거기까지. 그래서 아까 읽었던 부분과 지금 여기 읽었던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 최기봉 선생님은 어렸을 때 대금이 얘기해봐. 그것도 아닌데요. 손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다 뭐해서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최기봉 선생님은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이혼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친척 집에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고아원에 가서 살아서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사랑이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남에게 정을 주는, 남에게 사랑하는 법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으로서 살아왔고, 그래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나쁜 말로 악순환이라고 해요. 악순환이라는 말은 안 좋은 일이 계속 뭐 되는 거? 되풀이되는 거.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대. 폭력 가정. 어려서 부모한테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사람이 또 뭐라는 거야. 또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으면 또 자기 자식을 때린다는 거야.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자기가 어렸을 때 맞고 자랐으면 나는 커서 뭐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나쁜 아빠가 되지 말아야겠다. 나쁜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해?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자기도 그 부모를 닮아서 자기도 또 자식을 뭐하는 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기봉 쌤은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최기봉 쌤이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세준이.
저는 이해가 좀 돼요. 왜냐면 아이들도 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좀 유전자를 닮아서 태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계속 매를 맞는다면 그대로 비슷하게 자기도 매를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는 어떻게 생각해? 문제 돼. 저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도. 얘기해. 혼자 살아야 되지. 안전을 잘못하면 자살이나 그런 위험한 행동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버릇을 고치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버릇을. 네, 알겠습니다. 자, 세준이가 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대금이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형식이나 현식이 모르겠지만 그 둘 중에 이야기의 그 주인공 중 한 명은 아버지거든요. 그분 누구게요? 박기사 아저씨. 맞아. 박지사 아저씨. 근데 그 형식도 현식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는 왜 아빠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 그래. 자기 아빠가 박기사 아저씨라는 걸 밝히지 않으려고. 아닌데. 얘기해줘 그러면 뭔지. 바로 어렸을 때 이혼하고 혼자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형식이가 현식인가 형식이 형식이 할머니 할아버지 맡기고 계속 일만 하기 때문에 아빠인 걸 몰랐기 때문이야. 관심을 주지 않았고. 세준이 이해가 가? 네. 그 다음에 대금이. 그리고 다 했어? 고장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했어? 교장쌤. 고장 선생님. 최기봉 선생님?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너가 만약 최기고 선생님인데 너가 만약 세경 선생님이야. 근데 그 도장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 훔쳐간 사람 막 찾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전 선생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또 자꾸 더 높은 사람한테 혼난다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좀 슬프고 그런 느낌 될 것 같아. 나라면 억울할 것 같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혼나니까 난 억울할 것 같아. 다 했어? 그러면 근데 저도 끝이에요. 수고했습니다. 자, 뭐 대금이도 지금 보니까 책 내용 이해에 관한 질문들도 하고 또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의 심정도 생각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잘 제안해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아드님 진지 드세요라는 책이야. 그래서 진지가 뭐야? 진지가. 그거 할아버지에게 나이 많은 밥 사람한테 먹으라는 밥 먹으세요라는 아. 뜻인데 밥의 높임말이 진지인데 아드님은
아들의 높임말이 아드님이야. 근데 아드님 짐 네, 지드 선생님. 대금이 뭐? 근데 그거 저 읽었어요. 학교에서. 학교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아드님 진지 드세요라는 거는 우리 말 중에 이제 이른바 존댓말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말을 사용돼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것들을 동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드님 진지 드세요라는 책을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대금이 세준이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